안녕하세요. 코처 플러스 박사님입니다. 오늘 첫 동영상은 두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 동영상은 분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슬픔과 수치심을 어떻게 인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 분노, 슬픔과 수치심, 사실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은 아이들이 치료센터에 오고 있고, 대다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당히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고, 뒤늦게서야 이 아이가 이 지능이 낮거나 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지능의 낮은 부분이 이 아이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라고 인기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겠죠.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올바로 갖추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료 시스템은 전부 다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문제들만 반복적인 양치기 훈련을 시켜서 조금 좋아지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뇌는 내버려둔 상태에서 항문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감정의 문제가 계속 겉으로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해진 거는 바로 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정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두려움을 상당히 아주 극상으로 느끼는 아이들이 밖에서는 상당히 외국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천사같이 행동하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는 쌍욕을 해대고 물건을 던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뭐 하자고만 하면 두려움을 표출하던 아이가 밖에 나와서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과도 너무나 편안하게 대화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가리는 행동.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에게 다시 공격적이고 분노적인 행동을 하는 거. 상당히 이거는 인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엄마들도 그나마 밖에서 또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일단은 내가 참아보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인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외부라는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집에서는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매일매일 같이 공감해주는 그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쌍욕을 해대고 물건을 던지 공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서는 보면 전부 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딨냐 하지만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일회성 사건이지만 집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인데 그 반복되는 그런 루틴 속에서 이 아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자신이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해결책이 점점 집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되고 그럴 때 상당히 아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다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 해도 엄마들은 여전히 센터 가면 아이가 정서가 불안하니까 놀이치료 못하게 하고요. 사회성 그룹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런 레파토리 좀 지겹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 대다수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잡스러운 치료를 그만두고 오직 저한테만 와서 인지적으로 향상시켰을 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인지적으로 좀 좋아지게 만들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엄마들이나 치료사들이나 길을 꽉 닫고 있고 그러니 뭐 사실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 이제 스폰과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스폰과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뭔가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 즉 내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즉, 현명한 행동을 이끄는 신호등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주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슬픔과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기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쪽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며 삶의 근본적인 이유다. 즉, 나무들 중에도 떤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심어 놓으면 정말 자신이 주변 나무들과 경쟁하면서 살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뻗어나가면서 영양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겨서 위로 성장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나무는 점점 태화 들어가고 썩어가겠죠. 그렇지만 이 성장이라는 게 무조건 계속 오늘 어제 10만큼의 영양분을 흡수했을 때 10cm가 늘어났으니 오늘은 20을 먹었으니까 20cm가 늘어날 거라고 많이들 엄마들은 생각을 할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장은 느려지거나 심지어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식물도 수직 성장도 하지만 수평 성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무가 두툼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높이 가기 위해서는 더 넓어져야 되는 확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당연히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신체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 내적으로 정신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수평적 성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쩔 때 우리가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거나 나쁜 것을 보고 슬픔을 주로 느끼는데,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세상은 너무나 나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위험하고 나한테 힘든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냐, 아니면 나는 나쁜 세상에 살고 있냐, 이 두 갈래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면 아이는 계속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이것도 배워볼까 저것도 배워볼까 계속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슬프고 수치심을 느껴서 나는 나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닫고 계속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계속 뭔가 불안하고 내가 어떤 위험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나는 나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악순환에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감정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결국 항상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아이가 분석하고 판단하느냐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경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기통이 난다면 아이는 점점 수치심을 낳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아까 슬픔은 내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를 가지고 즉 어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그런 측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스스로 만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로 판단하는 두 가지 갈래길에 서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즉,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사람들 속에서
더 오래 살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 성장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아, 내가 이번에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했던 게 들켰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나쁜 사람이네 하고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게 뒤통이 날 때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점점점 가서 정지돼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슬픔과 수치심이 느껴졌을 때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슬픔과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만들어가는 이 삶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수치심은 분노와 두려움의 반대 신호다. 분노와 두려움은 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계획이 하나뿐이라서 아, 내일 어떡하지 하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라면 슬픔과 수치심은 아,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지? 아, 내가 왜 그런 피해를 당했지? 라고 하는 과거로 가기 때문에 그 과거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균열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분노와 두려움은 미래적인 측면이 강하고 슬픔과 수치심은 어떤 과거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은 당신이 어떤 괴로운 사건, 충격적이거나 불행한 사건을 겪었고 그 경험이 아침마다 당신을 깨워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나는 지금 내가 슬픈 걸 보니까 나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나쁜 세상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나 장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거는 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세상을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어쨌든 자신이 한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다른 누구나 봤을 때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상당히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들키지 않으면은 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들키면은 나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서도 살 수는 있는데 들키는 순간 나는 이런 좋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회피하고 방어하는 기제로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푼과 수치심이 좋은 방향으로 인지적으로 느끼고 대처할 수 없다면 이 아이는 서로 다른 세계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라는 그 선택지에서 아이는 계속 갈팡질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과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대부분 그 감정을 무시하고 싶고 완전히 그런 감정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런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좀 더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때 인지적으로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계속 이런 감정에만 빠져들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엄마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치료사들도 노릇치료사들도 거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슬픔과 수치심을 대처하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고 그럼 그걸 인지적으로 어떻게 끄집어내서 하나의 모델링으로 만들어 주느냐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FI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은 지금까지 제가 두려움, 분노,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이제 치유센터에 오는 많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감정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감정이 똑똑한 이유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감정은 자신의 인생 계획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진단하는 도구다. 짜증, 공격성, 분노를 느낀다면 계획이 깨지고 있다고 내가 경고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계획이 이미 깨졌다는 내의 경고다. 마지막으로, 후회나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내게는 계획이 없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올바른 인지치료를 해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네 가지 감정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접근 방법을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